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슈퍼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 할 게 하나 있는데 하기 전에 이륜차 공익제보단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공익제보단 안내 영상들을 만들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이륜차 운전자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뭐 이딴 거 왜 하냐, 뭐 접어라, 뭐 죽여버린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화 나시겠죠. 그렇게 화내시는 게 화내고자 하는 그 대상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게는 그게 딜이 1도 안 박히거든요. 그 화난 사람들이 존나 풀발기 해가지고 막 뭐라 하면은 화난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진짜 개꿀잼입니다. 그 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물리 공격이 있고 그 특수 공격이 있고 그에 대한 방어도 뭐 각각 물리 방어, 특수 방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스탯에 빗대어 보면 저는 특수 방어 스탯 몰빵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리니지 1을 아주 오랫동안 플레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약간의 조예가 있는 편인데 리니지로 치면은 위즈법사 그러니까 마법 방어력만 몰빵한 거죠. 일단 그분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고객들 평점 테러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뭐 배달주한테 연락 온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파고들면 결론은 지들 돈 많이 벌려고 신호 째고 뭐 일방통행길 역주행하고 인도 타고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기보다는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주로 제가 직접 그 매장 가가지고 픽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맛도 중요하지만 그 매장의 위생 상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픽업하러 가서 보면은 이륜차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배달 기사님들이 이제 몇 건씩 가져가는지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배달 한 번 가는데 음식 뭐 이제 4-5개씩 가져가는 거는 진짜 예산일이고 이게 이 배달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주 고착화되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뭐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음식 시키시는 분들의 물량을 뭐 모두 뺄 수가 없다, 뭐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물량을 모두 뺄 수가 없는 게 그게 정말 그 고객들을 위한 소리인가요? 이게 지금 그 배달 문화에 대한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쿠팡에서는 이제 배달 팁을 이제 최소 2,500원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2,500원짜리 배달만 한다고 하면은 뭐 1시간에 4개를 배달해야 최저임금이 겨우 나오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1시간에 뭐 4개 배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눈비 올 때 그거 다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저는 배달 팁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방향이 이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에서 그 수수료를 이제 좀 더 깎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배달 도우미 라이더 분들을 좀 급하게 운행하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달 도우미 분들이 나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모든 배달 도우미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한 번에 1개씩만 배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지 시장대로라면 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음식점 업주들이 한동안은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겠죠. 아니면 이제 뭐 고객들이 배달이 늦게 오는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을 좀 약간 겪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잠깐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배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배달 도우미가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달 수수료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시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음식값 때문에 배달 시켜 먹기보다는 직접 픽업하거나 그냥 가서 먹는 경우가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배달 시켜 먹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계속 있을 거고요. 어떻게 되든 적절한 선은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배달 도우미 하면서 고소득 가져가려면은 진짜 위험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뭐 신호 위반은 다반사고 뭐 불법 유턴에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다가 코너에서 그 정주행하는 차량 사고 나가지고 차량 수리비로 뭐 일당이 뭐야, 뭐 거의 월급 수준으로 물어주고 진짜 벌처처럼 일하고 위험 부담에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여유 있게 운전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벌면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예, 다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 과도기만 어떻게 잘 지나간다면 안전하게 운행하면서도 적절한 수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뭐 평점 낮아진다고요? 아니 배달 도우미가 귀한 시장에서 평점 낮아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평점 높아지면 뭐예요? 정작 이륜차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그 도로에서 교통법규 개무시하면서 달리느라 이륜차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게 인식되고 있는데 평점은 신경 쓴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이륜차 타는 사람들 인식 안 좋은 게 배달 도우미 영향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도로교통법 다들 잘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이상한 거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호 위반하는 게 멋진 게 아니라고요. 네?
신호 위반하는 게 멋진 게 아니고 꼭 공익제보단 아니더라도 같은 이제 위반하는 이륜차 보면은 같은 배달 도우미 분들이 신고해서 과태료 티켓 보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울하잖아요. 본인은 과태료 티켓 무서워서 신호 다 지키고 있는데 옆에서 쌩까면서 지나가면 이게 존나 호구된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이거 그냥 놔두시면 계속 이륜차만 파파라치 타겟되고 공익제보단 사업은 매년 시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너무 높아져서 이륜차 운전자들 살리려고 공익제보단 사업 시행했다는데 왜 그렇게 안 좋게들만 보시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포상금 안 주면 저같이 이제 신고하면서 힐링하는 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이야 누가 이륜차를 신고하겠냐고요. 번호판 식별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2020년도 공익제보단 활동하면서 제가 또 우수제보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을 받게 되었고 그 포상받은 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이랑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어치인데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에 우수활동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인원 중에서 90명만 뽑는 거다 보니까 저는 뭐 영상 제작도 해야 되고 자동차 신고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기대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륜차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채우는 만큼만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과태료 상품권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상품권을 받게 되어서 진짜 기분이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이게 이사장 표창인데 나중에 뭐 제가 이직을 하거나 그래도 표창인데 어디에다가 뭐 좀 걸어 놓을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보시면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네, 네, 제 인생 첫 포창장인데 오타가 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교통안전공단이랑은 이제 이해관계가 제가 어느 정도 생겨버려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익제보단 안내 영상 만들어서 이제 원고료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을 지급받기도 했고요. 근데 뭐 결정적으로 제가 원래는 그 사법배우님처럼 신분을 좀 숨기고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활동을 취미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저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려면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고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굳이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익명성에 대한 약간 그 신변 보호는 이제 완전 망해버렸다는 거. 이제 교통안전공단 쪽에서는 이제 제 신상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네, 제 신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교통안전공단 쪽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당연히 안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출력된 거 받으신 거죠? 아, 그리고 우수활동자 포상은 아니고 2020년 활동하던 중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편지랑 같이 이제 선물이 왔었는데 셀카봉이랑 이제 선풍기예요. 이게 뭐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셀카봉 네, 사실 이거는 뭐 만듦새 자체는 좋아요. 만듦새 자체는 되게 좋고 그런데 이게 도보 중에는 활용하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셀카봉 들고 대놓고 찍었다가는 이거 뚝배기 털릴 수도 있고 공익제보단 활동하는 거 이제 완전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셀카봉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 블루투스 셀카봉이라서 이 버튼 누르면은 촬영이 시작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직 안 써봐서 몰라요. 잘 모르는데 주로 이게 타임스탬프 카메라 많이 쓰실 테고 그 이외에 뭐 시간 정보 기록되는 카메라 앱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뭐 어쨌든 챙겨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네, 그래도 뭐 이거 삼각대 기능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데 뭐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풍기도 되게 퀄리티는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올해 여름에 도보 촬영할 때 한번 제가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공익제보단 활동할 때 너무 더웠거든요. 이 선풍기가 스트랩도 있고 뭐 시즈 모드로도 쓸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2020년도 포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인원 대비 포상 인원이 더 줄어서 이번에는 정말 기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공익제보단 영상만 올릴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사륜차 신고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륜차 위반 내역도 좀 리뷰를 하고 싶고 그런데 편집할 시간은 부족하고 아무튼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우수제보단 포상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뭐 양보도 할 겸 저는 그냥 최대 인센티브 딱 채울 정도로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륜차 공익제보단에 대한 팁도 어느 정도 많이 공유는 해드렸고 그래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나 추가로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약간 팁 영상은 이제 종종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륜차 운전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올해 주로 다룰 컨텐츠가 이제 번호판 훼손, 이제 뭐 가림
뭐 이제 자물쇠 같은 거 이제 느려트려 놔가지고 뭐 이런 이륜차들인데요.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다르게 이거는 형사 입건 대상이고 몰랐다는 내용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신고가 누적되면은 몰랐다는 변명 안 묵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그런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다루기 시작했고 경찰도 이제 사이렌 울리면서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형사 입건되면 이거 전과 생기는 거고 이거는 범죄예요. 저는 이거 잠재적 뺑소니범이라고 간주하고 물불 안 가리고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로 이거 제가 경고드리는 건데 얼굴 붉히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네. 이게 진짜 전과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빼먹었다. 제 영상 와서 이륜차, 사륜차 갈등 조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저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분을 이제 신고하고 이제 극혐하는 거지 사륜차 입장에서 이륜차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이륜차 운전자분들이 욕하는 사륜차 위반 사항들 제가 다 신고하고 있고 영상으로도 여러 차례 찍어 올렸어요. 자꾸 뭐 음주운전 얘기까지 꺼내시는데 컨텐츠 할 목록 중에 음주운전 하는 차들을 이제 제가 직접 신고하고 이제 적발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제 채널 와가지고 뭐 사륜차랑 이륜차 갈등 유발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까더라도 제대로 보고 까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영상 어차피 여기까지 볼 리가 없기는 한데 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